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전속 중개계약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했고요. 오늘은 교재 107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107페이지 볼 차례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중개 실무 과정을 보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중개계약이 체결되죠.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확인 설명을 하죠. 자, A하고 B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자, 거래계약의 체결이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게 거래계약의 체결이 아니고 양당사자 의견의 합치를 보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이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가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사겠다. 의견의 합치를 안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A가 전세 내달라 그랬어요.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그죠? A가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임대차나 전세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애완동물, 반려동물 때문에. 그러니까 A는 강아지를 안 키웁니다.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은 집에 강아지 키우는 거를 이해가 안 돼요. A가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벽을 가렵힌다든지 조금 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면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면은 반려동물 못 키운다. 그러면 나중에 안 키운다고 나중에 키울 수도 있죠. 반려동물 키울 수 없다. 그러면 단서정을 넣어야 돼요. 반려동물 키움으로써 해가지고 생기는 모든 어떤 변형이나 뭐 어떤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으로 원상복구한다.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 벽지는 새로 가려면 되지만은 강아지를 안 키우는 집에서는 강아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난대요. 저는 집에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냄새가 나는데 나올 때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개가 완성된다. 자,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증빙으로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한다. 이것을 확인 설명서라 하죠.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다. 그럼 이 부분에서 자, 맨 처음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저번 주에 했고 지금은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죠? 확인 조사해가지고 확인 설명한다. 그럼 확인 조사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나올 건 아니에요. 대신에 확인 조사하는 방법만 몇 개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 조사하는 방법이 자, 기본적으로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한다. 토지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토지 대장을 봐야죠. 건축물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죠. 뭐 권리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한다. 자, 공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 조사를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확인 조사를 한다. 요 두 개가 원칙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권리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근데 모든 권리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죠. 그죠? 그럼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면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다.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현장에 가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 안 되는 권리, 즉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이런 것들은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그 말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 조사를 하는데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 조사하기 곤란한 게 있어요. 요거는 상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 상대에 관한 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한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에서 확인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다음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다음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자, 요거 세 개는 한마디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자, 이래 가지고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을 하겠죠. 자, 확인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 설명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 과정을 나타내는 문제가 나오면은 주로 틀립니다. 주로 틀린다 하는 말은 문제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풀 수 있도록 쉬운데 주로 틀리는 이유가 꼼꼼하게 안 보고 주룩 읽어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달락달락 꺼내서 보면은 틀릴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죠? 자, 확인 조사할 때 법에서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야 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게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B가 우리 집 사달라 그러는데 어떤 집에 사달라는데 이 사람이 물어본다. 말이 안 되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면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합니다. 어떤 사항을 요청했다. 어떤 사항을 주더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돼요. 그런데 A가 반드시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불응했을 때 기업공개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죠? 왜냐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한마디로 집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 때는 집 안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건물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확인하는 것을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불응하면은 열쇠수리공 불러가지고 문 따라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불응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실을 B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을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자, 그러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럴 때는 B에게 설명한다, 안 한다? 이거는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B에게 어떤 사항을 달라 했는데 뭐를 주더라 하는 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재만 하면 돼요. 어떤 사항을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기재를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인 설명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중개 의뢰받았을 때 설명한다. 이거는 틀리죠. 그죠? 왜냐면은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다.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의뢰받았을 때 설명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그럼 의뢰받았을 때, 자,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그러죠?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하는 말은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다.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에 한다. 완성되기 전에 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다 하는 말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 여기 수도 없이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한다 라고 틀리게 수도 없이 나왔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A가 우리 집 팔아달라는데 A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냥 구두로 설명하고 끝나는 건 아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지문에는 반드시 같이 놓을 게 있어요. 기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업무 정지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겠죠. 그죠? 대신에 소속 공개사가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3개월짜리요. 그거 같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중개가 완성됐다.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은 그 정병으로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죠. 즉,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없다는 말이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여기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것은 1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이건 위법이다. 그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세계약서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이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돈을 안 갚아요. 대부업체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이 안 됐더라. 그래서 대부업체에서는 기업공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믿고 빌려줬으니까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해라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그랬죠. 그죠? 설명의 근거 자료에 확인 설명서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즉 완성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는 확인 설명서가 나올 수가 없죠. 확인 설명서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 해당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단락단락 끊어서 꼼꼼하게 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데, 물론 우리 법에서 규정된 확인 설명하는 사항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틀리게 나올 건 없고,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문제가 나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죠. 자, 확인 설명서 네 가지가 있죠. 그죠?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2. 비주거용 건축물, 3.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서 물론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건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제가 안 나옵니다. 직접 들었어요. 물론 가면 갈수록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직접 출제원한테 들었어요. 지금 이제 영문으로 외국인도 공유해서 자격증 딸 수 있죠. 등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영문으로 된 거 한번 나올 때가 안 됐냐가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 출제위원 영어 모릅니다. 영문으로 된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 설명서 꼼꼼하게 보시는데 2, 3, 4는 깊이 안 보셔도 돼요. 대신에 1에 있는 거하고 비교만 하면은 됩니다.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에 자, 첫 번째 세 개로 나눠지죠. 기본 확인사항, 그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의 1번에 중개 대상물의 표시 나와요. 자, 우리 확인 설명서에 나오는 내용이 저번 주에 했는데 확인 설명서에 나온다.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전부 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신에 확인 설명서에 있지만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 없는 게 두 개가 있죠.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사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중개대상물을 기본적인 사항, 처음에 이 확인 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공개할 때는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하는데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이런 것들 쭉 적는데 안에 내용은 틀리게 나올 건 없고, 토지는 토지 대장을 봅니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본다. 틀리게 나올 거 없죠. 그죠? 근데 이게 건축물 부분에 건축물의 방향이 있어요. 건축물의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 각종 공부로 조사한다.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건축물의 방향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은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위반 건축물인 경우는 뭐를 보고 확인합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봐라 그랬죠. 위반 건축물을 뭘 보고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위반 건축물임을 등기부를 보고 확인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이걸 뭘 봐야 됩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은 토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죠. 그럼 아까 건축물은 뭐를 바라고요? 건축물 대장을 봐라.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내진 설계되어 있다, 내진 능력이 얼마나 되어 있다,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오래전에 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에 건축물 지은 거는 기재가 안 돼 있죠. 그죠?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은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사이트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건축물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진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 찾지 마세요. 왜냐면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라 그랬죠. 건축물 대장에 그게 안 나와 있으면은 해당 사항 없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중개대상으로 표시에서는 크게 틀리게 넣을 건 없고,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일 처음에 중개 대상물 할 때, 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는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는 토지 등기부, 표지부, 갑구, 을구 어디에 기재가 됩니까? 표지부에 기재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1, 2, 3, 4가 확인설명서 4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4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지 그건 토지 대장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가 권리관계가 너무 권리관계라는 게 등기부 기재사항이에요. 등기부 기재사항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되죠.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확인설명서 1, 2, 3, 4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다 나와요. 권리관계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임대주택 등록 여부가 있어요. 그럼 임대주택 등록 여부다 하는 말은 확인설명서 1, 2, 3, 4 중에서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확인설명서 1에 나오겠죠. 그죠? 확인설명서 2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옵니다. 요거는 별도로 안 보시면은 말하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죠. 자, 뭐 어떤 의미냐면은 임대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은 임대주택은 그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죠. 등기가 됐느냐 안 됐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느냐 안 됐냐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은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받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 아니죠. 그러면은 주거용 건축물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상업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거기에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주택임대차법을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건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죠.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서게 되면은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임대주택 등록 여부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확인설명서 1, 2 두 개 들어가면 2에도 들어가요. 자, 그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서 임대주택 요 부분은 봐야 되는 게 꼭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죠. 그죠? 몇 년 동안 있습니까? 10년 동안. 그 10년에는 최초의 계약 기간 1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체결해서 끝났어요. 재계약합시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월세 100만 원 받고 있어요. 100만 원 받고 있다가 임대인이 재계약합시다. 1000만 원 내라 하는 말은 재계약을 못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보호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있을 때는 적어도 재계약을 할 때는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5% 초과해서 정의할 수 없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원칙은 계약갱신 요건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계약갱신 요건이 한번 생기죠. 그죠?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 말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1000만 원 내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딱 한 번 있죠, 그죠? 그거 할 때는 5% 초과해서 정할 수 없죠. 그거 말고는 5% 적용 안 합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요. 주택임대차 보부에서 계약갱신 요건 빼고 나머지 재계약을 할 때는 5% 절대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요거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재계약을 할 때도 5% 적용을 한다. 이게 주택임대차법하고 제일 다른 거예요. 임대주택은 그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재계약을 할 때도 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별도로 안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5% 하면 되겠죠. 물론 한번 정액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다시 정액할 수 없다.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법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요거 1, 2는 확인설명서 1, 2, 3, 4 다 들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자, 토지 이용, 정확하게 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예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 하는 말은 이거는 토지 부분입니다. 토지 부분이라 하는 말은 토지가 있어야 되죠. 토지가 있는 것 확인설명서 1, 2, 3, 4에는 안 나옵니다. 자,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기재한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요게 확인설명서에서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 이용계획은, 토지 이용계획은 기업공개사 확인해서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다. 그래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다라고 틀리게 수도 없이 나왔어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하죠. 그 다음에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기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재해야 되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다.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하기 전에 입지 조건이 먼저 나오네요. 자, 입지 조건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요 각각 항목 안에 있는 세부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면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한마디로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굳이 다르게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입지 조건은 별도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안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물론 여기에 접근성도 있어요.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들어갑니다. 자, 입지 조건에 공은 입지 조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죠? 항만 안 들어가죠. 공항 안 들어가죠.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죠? 예, 여기 틀리게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공항이 답으로 논 적이 있었어요. 공항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무슨 과목에서 공부합니까? 공법에서 공부하니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간다. 그거 특별히 입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입지 조건에 확인설명서 1이 들어가는 이건데 요거는 확인설명서 4는 안 나와요. 2, 3, 1, 2, 3 꼭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또 확인설명서 3, 토지 부분에는 요거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안 들어가면서 주차장도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지 조건은 확인설명서 1, 2, 3 같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안에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거용 건축물에 경비실이 있죠.
공장은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공장에 경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토지에 경비실이 있다 없다?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서 1하고 2에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자, 비선호시설 1km 이내 비선호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거용 건축물의 비선호시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비선호시설 한마디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냄새나고 시끄럽다. 그러면은 공장은 원래가 시끄럽죠. 내 공장도 시끄러운데 내 공장만큼 시끄러운 공장이 옆에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 부분은 비선호시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면은 토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주거용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주거용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선호시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은 1하고 3에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자, 결론적으로 확인 설명서에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요. 물론 이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한다. 확인 설명서 안에서는 거래 금액 안 나온다 그랬죠.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되기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말도 전혀 안 나와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한다. 물론 금액은 거래 금액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돼요. 자, 거래 예정 금액 안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도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을 적는데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조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확인 설명서 1, 2, 3, 4 어떤 거라도 매매할 때 거래 예정 가격이 없는 게 없죠. 매매할 때 세금 안 내는 거 없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조세는 1, 2, 3, 4 다 나와요. 그럼 취득 조세,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확인 설명은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한다,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한다.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하죠. 그죠?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전하는 조세가 얼마나 된다,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절대 이전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아니고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안에 들어갈, 이것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라. 그런데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라 하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기로는 취득세, 노건조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실제로 지방세 아닌 것도 있죠. 노건조 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항목에 재산세는 언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공부상 유용자의 거래규제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안에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조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취득조세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취득조세는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자,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내는 권리가 들어가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 보급에 대한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자, 그리고 추가된 게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변동상,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 등기 안 되는 권리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현장에 가더라도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아까 실제 눈에 안 보이는 권리는 어떻게 확인한다? 요거는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는다. 의뢰인의 고지에 의한다. 그랬죠. 의뢰인의 고지에 의한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게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한다. 채권 최고액을 확인한다.
건전하게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지 절대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 되죠.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데 은행에서는 교육공개사 자기 집도 아닙니다. 현재 얼마 남았다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말 안 해줍니다. 절대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교육공개사가 오지랖 넓게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해가지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엉터리였더라.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교육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자, 요거는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제일 먼저 토목공사죠. 그리고 건축공사죠. 그죠? 한마디로 건축공사는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공사 전부 다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열공급, 난방방식, 뭐 배수시설 그 밖의 내용 들어가는데 단지 하나 벽면 및 도배공사도 있어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요거는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나와 있다. 이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 권리관계 1, 2, 3, 4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1, 2만 나와요. 그런데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서 꼭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소방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소방의 확인설명서 1, 2가 있는데 원래는 1, 2 두 개다가 비상벨 소화전이 있었어요. 비상벨 그리고 소화전. 그런데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에 비상벨 소화전 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로 없죠, 그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이거는 이 비주거용 건축물로 빠졌고, 주거용 건축물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자, 감지기 요거 두 개, 1, 2 구분하시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인 경우에만 기재한다. 아파트 외인 주택인 경우만 기재한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는 감지기가 있죠. 있는데 있다 없다 적을 필요가 없죠. 아파트 외인 주택이에요. 요거 두 개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환경 조건입니다. 아까 세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환경 조건에 들어가는 게 일조량,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요게 환경 조건이에요. 그럼 아까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한마디로 집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어린이에게 물어봐야 되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확인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어린이 고지한다.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설명드린 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내용이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이거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에게 물어보는 거, 어린이 고지해야 한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물어보는 것 또는 집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 교육공개사 바깥에 있거나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럼 기본 확인사항은 교육공개사가 확인 조사하는 거고, 이거는 어린이 고지해야 한다 물어보는 거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물어보는 거죠. 어린이에게 물어보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다. 문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이건 맞는 거 보세요. 자, 비상벨 및 소화전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비상벨 소화전은 교육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에 속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비상벨 소화전은 집 안에 있는 거 맞죠? 세부 확인사항은 맞죠? 그런데 이거는 비주거용이죠. 주거용에는 감지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문제가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 구분하면서 1, 2, 3, 4도 같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하는 김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끝내고 문제를 볼게요. 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보셔도 돼요.
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자, 첫 번째 작성하는 시기. 언제 작성을 하느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죠, 그죠? 자, 중개가 완성된 때. 다른 말로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이에요. 자, 작성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느냐? 핵심은 두 개가 있어요. 자, 기업공개사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이라면은 누가? 법인은 대표자가 작성해야 된다. 첫 번째 핵심은 법인의 분사무소는 절대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자, 요거 첫 번째 핵심이고, 그러면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소속공개사도 중개 업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소속공개사가 중개 업무 할 수 있으니까 소속공개사는 작성할 수 있다, 그죠?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한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서명 날인이 나오면은 이게 서명 및 날인인지 서명 또는 날인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요 법 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인데 예외적으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그것도 거래 당사자가 할 때는 빼고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할 때만 서명 및 날인이, 나머지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이네요. 그러면은 이건 맞는 거 보세요. 자,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된 날인하여야 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거는 맞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원래는 법에서 서명된 날인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 다 해야 되는지 하나만 해도 되는지 해석을 하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죠? 해석을 잘 해라고 서명된 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고쳤어요. 전부 다 고쳤는데 확인설명서 서식 안에서도 서명 및 날인이라고 고쳐졌어요. 그런데 확인설명서의 작성 방법의 제일 밑에 서명된 날인하여야 한다, 이게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로 고쳐지는 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작성 요령에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된 날인하여야 한다,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틀렸다고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해석은 서명 및 날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서명 및 날인하는 건 물론 기업공개사 해야 되고 법인이라면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다면은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반드시 기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자, 반드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작성을 안 하면은 서명 및 날인을 못 하죠. 그러면은 교부도 못 하죠. 보관도 못 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작성해야 될 의무가 3개가 있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꼭 작성해야 되죠. 작성하는 것부터 연결되는 것은 위반하면 전부 다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은 서명 및 날인한다 하는 말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두 개 다 해라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 빼먹어도 업무정지예요. 자, 그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보관하는 거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보관하는 것 첫 번째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모든 게 결정됐죠. 그럼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나온다, 예정 금액이 나온다. 거래 금액이 나오니까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합니다. 확인설명서 거래 금액이 나온다, 예정 금액이 나온다.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거래
금액이 안 나오고 예정 금액이 나오죠. 근데 아까 요거 할 때 제가 빼먹은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있고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빼먹었습니다.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가 얼마냐? 그 실비가 얼마냐? 산출 내역이 어떻느냐?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지급 시기도 들어가는 난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 예정 금액이죠. 물론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으로서 숫자는 거래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중개 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본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래 보시고. 확인 설명서에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온다 그랬죠.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온다.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계약서 전보 갈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 일반 중개계약서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서식은 정해졌다,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죠. 똑같은 말이 거래계약서도 있죠.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자,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면은 등기지 못하죠.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꼭 써야 되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은 액면적으로 표현 방법은 일반 중개계약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똑같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은 정해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거래계약서는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꼭 써야 돼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답은 무조건 거래계약서입니다. 다른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등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자주 나오는 문제가 5번 시험 치면은 적어도 3번 정도 나오는 지문이에요.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이 되는 서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죠. 이 지문은 굉장히 틀리게 자주 나와요. 자,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정해놨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자,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소개, 중매, 종가 이러면 되죠. 교권 인물이 계지랄이라 이거 들어가야 되죠. 교권 인물이 계지랄이라. 자, 교부 일자입니다. 이거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예요.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반드시 교부해라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권하면은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자,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말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하는 말은 무슨 계약입니까? 매매계약이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전세권을 이전하겠다 하는 말은 전세계약이죠. 즉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게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 이전의 내용 하면은 어떤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느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굉장히 초반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이래가지고 여기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죠. 전세다, 임대차다,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죠.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다. 인도일시예요. 물건 인도일시,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일, 지급에 관한 사항 3개가 있는데 굉장히 안 중요한 거 딱 한 번 질문에 나오세요. 계약 금액이 얼마냐, 계약 금액이 얼마냐, 언제 지급하느냐, 지급 시기가 언제냐. 중요한 것은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모든 게 결정됐죠.
거래 금액이 나온다, 예정 금액이 나온다.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지금 32번 시험 쳤죠, 그죠? 31회인데 추가 시험 합격가 32번이었어요. 32번 중에서 2번인가 3번인가 빼고 나머지는 거래 금액이 나오든지 예정 금액에 나온 지문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날 하면은 당입니다. 당사자.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 대신에 특약상에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중요한 것은 교권인물이 개의지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여기서 틀린 답으로 놓을 수 있는 게 아까도 잠시 했는데 확인 설명하는 사항에는 들어가지만 전속중개계약 체결해가지고 정보 공개하는 사항에 안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중개보수, 취득조세. 자, 요거는 정 안 되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중개보수를 받았습니다. 보수를 받았다. 돈 받으면 원래 뭐 내줘야 됩니까? 돈 받으면 잔돈 내줘야 되죠. 자, 돈 받으면은 영수증 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 영수증을 교부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은 없어요. 영수증 교부하는 의무가 없죠. 실무적으로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영수증 교부해야 돼요. 달라 말라 말을 안 해도 요새는 현금 영수증은 이 영수증 종이로 해가지고 주는 거는 의미가 없죠. 전부 다 소득공제용 이래가지고 국세청에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영수증 발급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없어도 받는 사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은 이거 교육공제에서는 발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현금 영수증은 빼먹으면 안 돼요. 현금 영수증은 어느 경우는 빼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게 가격이 얼마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왜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가격이 얼마 이하다, 면적이 얼마 밑으로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전부 다 이건 나중에 신고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추정이 돼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는 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면 중개보수 받았을 거다. 왜 현금 영수증이 안 끊어주냐 나옵니다. 그죠? 자, 임대차 신고하는 거 있죠. 임대차 신고할 때 보증금이 얼마 초과할 때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얼마 초과할 때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은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는 표가 안 나죠. 그런 것들은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수증 끊어달라 그러면 끊어줘야 되고 안 끊어주면은 어떨 때 조금 싸게 해주세요. 조금만 뭐 보수 좀 까주세요. 내 영수증 이제 안 받을게요. 그러면은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그런 것들은 안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은 무조건 나중에 추징금 나옵니다. 추가로 돈이 나와요. 그건 현금 영수증을 안 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하여튼 공인중개사법에서 영수증을 줘야 되는 법은 없죠. 그 영수증이 확인설명서가 영수증을 대신합니다. 확인설명서가 영수증을 대신한다는 말은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다. 돈을 벌었죠. 그죠? 나중에 돈 벌면은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세금은 아니지만은 취득조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생각하세요. 확인설명서는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는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랬죠. 그게 거래계약서에도 답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도 아니다. 또 하나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교권인물의 계지랄이라 공 이런 거 없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니다. 그죠? 이런 걸 외워가지고 잘 모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거래계약서를 교역공개사 있으면 교역공개사 작성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작성하죠. 거래 당사자 일반 국민들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꼭 들어가라. 이거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를 잘 모르니까 우리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하죠. 신고 관청이 훨씬 잘 알죠.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신고 관청이 공무원이 훨씬 잘 하는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주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항 아니다. 그죠? 거래 계약서에도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아니다. 주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건데 굳이 하나 더 보자면은 아까 확인 설명서에 권리 관계가 나오죠. 정보 공개할 때도 권리 관계가 나오죠. 그 권리 관계라는 말은 저당권이 있느냐 없느냐, 전세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 납니다. 이 권리 이전의 내용은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아까 권리 관계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그죠? 권리 관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교권인물이 계지랄이라 요거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107페이지 확인 설명서 문제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